자,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주성분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 특성들을 조금 좀 분석을 좀 해봅시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계가 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성분 분석법이라 그래서 모든 경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 그 적용하기 쉬운 또는 적용이 잘 되는 그런 그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PCA라는 부르는 주성분 분석법은 결국에는 공분산 행렬을 구해서 그죠? 그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를 우리가 구한 후에 그것을 선택을 해서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유니모달 가우시안을 따르는 자료에 있어서는 서로 독립적인 축을 찾는데 사용되기에 좋습니다. 유니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이터에 집중된 정도가 한 곳으로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한 곳으로. 그게 어떤 방향으로 퍼져 있든지는 상관없고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데이터가 나올 때가 유니모달인데 유니모달 가우시안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주축과 그리고 부축을 만들어내는데 이 PCA를 사용할 수 있고요. 가우시안이 아니거나 또는 비선형적인 또는 멀티모달 패턴에는 조금 힘듭니다. 우리가 가우시안의 특성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우시안은 중심에 거의 가장 높은 데이터 밀집도가 있고요. 어느 쪽 방향으로든지 간에 즉 특정한 방향으로 또 가우시안, 그 부축 방향으로도 가우시안,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면서 데이터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지 않은 패턴을 갖는 지금 이와 같이 이거는 거의 비선형적인 그리고 얘는 멀티모달이라고 부르는데 데이터의 그 집중도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주성분 분석을 해도 그 소위 고유 벡터의 방향이 그 데이터의 그 가장 큰 방향이 또는 그런 게 그 좀 부정확한 그러한 정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다양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것뿐이고요. 실제로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데이터는 의외로 거의 모든 경우가 가우시안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PCA의 주요 한계는요. 특징 벡터의 클래스 라벨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클래스들의 구분성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그냥 한 덩어리로만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러 개의 클래스로부터 온 데이터라는 그런 그 가정을 전혀 하고 있질 않아요. 그냥 주어진 데이터가 그 어떤 그 한 그룹에 속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아까 얘기했듯이 차원을 줄이는 거예요. 어떤 벡터들의 집합들의 차수를 줄이는 게 목적이지 분류를 더 잘한다 뭔다 이런 뜻의 그 목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PCA라고 하는 거는요. 단순히 변환된 축을 변환하는 게 사실은 그 실제로 하는 일은 축을 변환하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그 방향이 바로 최대 분산 방향과 정렬이 되도록 일치하도록 좌표 회전을 수행한다. 이렇게 봐도 돼요. 그게 바로 PCA를 사용한 차수 우리 그 감소를 하는 게 바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알다시피 분산이 최대인 그 방향이 특징 구분을 좋게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분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그 차원을 줄이는 데는 아주 최적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좀 더 3차원적인 예를 시각적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데이터가 3차원 분산 플롯으로 데이터가 퍼져 있는 거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데이터입니다. 즉 가우시안 분포를 우리가 설명하려면 다 알다시피 뭘 알고 있어야 되죠? 우리가 이거를 그 정상 분포라 그래서 내추럴 데이터 평균값과 그죠? 그리고 공분산 행렬 그러니까 다차원 데이터일 경우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사용한 그 소위 평균 벡터가 바로 0과 5와 2라는 값을 갖는 요 뮤 벡터와 그리고 공분산 행렬의 형태가 이와 같이 그 3x3로 주어지는 3차원 그 랜덤 자료를 지금 여기다가 오른쪽에 이렇게 분산 플롯으로 그림을 그려본 겁니다. 즉 3차원 가우시안 분포를 갖는 데이터 한 몇백 개를 지금 찍어 본 거죠. 자,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 3차원 공간상에서 어떤 특정한 그 축 방향으로 라인업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금 보다시피, 그죠? 근데 이 친구들을 주성분 분석, 즉 뭘 하는 거냐면 알다시피 우리한테 주어진 지금 공분산 행렬이 이미 주어져 있으니까 구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만약에 지금 사실은 원래 이 데이터로부터 실제로는 이 데이터로부터 새로 공분산 행렬을 구해서 작업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한 평균과 공분산 행렬을 쓴 것뿐이고요. 실제로는 이 데이터로부터 공분산 행렬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 공분산 행렬을 주성분 분석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U가 뭔지, 람다가 무언지를, 그리고 U 트랜스포즈는 U 인버스는 U 트랜스포즈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구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항상 ig라는 함수를 쓰면 요 두 개의 행렬을 구해준다 그랬죠. 자, 그래서 얻어진 즉 람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양으로 당연히 얻어지겠어요? 람다는 람다1, 람다2, 람다3 세 개가 얻어지겠죠, 그죠? 그리고 이 람다 벡터가 그리고 U라는 벡터는 당연히 그것에 해당되는 U1, U2, U3라는 그 방향이 이렇게 벡터 형태로 얻어지겠죠. 열 벡터로. 자, 지금 그 방향으로 투영을 시켜본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다시피 지금 여기에 그 세 개의 면을 보여주고 있는 이는 그 벡터를 지금 3차원 벡터잖아요, 이게 지금 3차원 벡터를 2차원 벡터로 지금 2D로 그 차원을 줄이는 작업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차원만 줄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렇게 2차원 데이터가 되죠. 지금 보면 그 첫 번째 투영을 먼저 볼게요. 지금은 보면은 Y1과 Y2 방향, 그 방향이 Y1, Y2, Y3는 여기서는 지금 사실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U1, U2, U3를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이 방향이 Y1 방향이고요. Y2 방향이고 Y3 방향이라고 지금 놓고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 거의 다 뭐 2차원 공간상에서의 점으로 흩뿌려져 있는 건 똑같은 건데 그 소위 2차원 공간상에 투영된 다음에 데이터들의 퍼진 정도가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그 데이터의 퍼진 정도가 가장 많이 유지되도록 프로젝션 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기서 한번 축의 값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Y1을 가만히 보면요. 지금 마이너스 15부터 플러스 15까지 거의 그 한 30 정도, 이게 유닛이 똑같다고 치면은요. 한 30이라는 숫자만큼의 퍼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Y1 방향은. Y2 방향은 어떨까요? Y2 방향은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이니까 거의 이 친구도 한 20 정도로, 그러니까 가장 넓게 퍼진 방향이 30이고요. 가장 좁게 퍼진 방향이 나오겠죠. 얘는 두 번째 방향이겠네요. 그죠? Y3를 볼까요? Y3는 여기서는 조금 작게 나왔지만 여기는 좀 확대돼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기 쉬운데 한 2부터 8까지, 그러니까 한 6 정도네요. 그죠? Y3는 거의 한 6 정도를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성분 분석을 통한 차원 축소를 한 방향은 바로 이 방향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가장 넓게 퍼진 20과 30이라는 넓은 분산을 갖는 방향으로 우리가 투영을 시킨 데이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또 다른 이 두 개가 보면은 Y3라는 게 유지됨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데이터가 겹쳐서 집중돼서 여기저기 투영된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덜 말하자면 겹쳐지죠. 데이터들이 퍼진 정도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면서 된 바로 이러한 차원 축소가 우리가 원하는 그 주성분 분석을 통한 PCA 방법을 사용한 차원 축소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PCA를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냥 그 함수를 그 맨랩에서 사용해서 하면 나온다라는 얘기를 이해하다 보면 나중에는 굉장히 그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미지의 무언가를 한다고 착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더하고 곱하고 빼고 나누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을 적절하게 조합해서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으면 훨씬 더 그 대상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그 의미를 좀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이그젬플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2차원 자료에 대해서 주성분을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볼까요? 우리한테 주어지는 데이터는 이런 2차원, 즉 두 개가 하나의 쌍을 이루는 요 2차원 벡터 데이터들 몇 개가 전부예요. 보통 모든 경우가 그렇죠. 데이터들은 2차원 데이터인데 지금 몇 개인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의 데이터가 주어졌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 데이터의 경향을 아주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1, 2, 즉 X좌표를 1, Y좌표를 2 해서 여기 점 하나 찍고요. 두 번째 거 3, 3 해서 점 하나 찍고요. 해서 이렇게 8개 점을 찍어 보니까 아, 데이터가 어떻게 분포하는구나라고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시각적으로도 당연히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학적으로 이거를 풀어보려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먼저 답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긴 합시다. 지금 알다시피 데이터의 가장 넓게 퍼진 방향은 여기 지금 V1이라고 표현된 요 빨강색 벡터 방향이겠죠. 그건 우리가 그 데이터를 그 퍼져 있는 그 방향만 봐도 알고요. 그것의 그 수직인 방향은 요 방향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그럼 PCA가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수학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진짜 주성분이 이쪽 방향으로 나오는지를. 지금 주어진 요 8개의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공분산 행렬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공분산 행렬 구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한 수식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계산해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의 평균을 구해서 평균 값이 예를 들어서 뮤를 구했더니 그 뮤 값이 아마 여기 어디 거예요? 요 중앙 같아 보이죠? 한 5, 9, 여기 5. 아마 5, 5가 아닌가 싶은데 요런 평균 벡터를 구한 다음에 이 평균 벡터하고 요 각각의 x1 빼기 그죠? 평균 벡터 그리고 그것의 트랜스포즈 값을 곱하고 그것들을 모든 값에 대해서 다 더해주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1 나누기 7로 왜냐면은 8개니까 해준 게 우리가 공분산 행렬인데 그 값을 구했더니 미리 구해놔 줬네요. 6.25, 4.25, 4.25, 3.5 당연히 공분산 행렬은 항상 대칭 행렬입니다. 대각성분을 제외하고는 그 나머지 부분은 로어 트라이앵글과 어퍼 트라이앵글의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항상. 자, 2x2짜리 2차원 데이터니까 당연히 2x2짜리 이런 공분산 행렬이 구해지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야 되겠죠. 물론 이거를 aig라는 그 맨랩에서 지원되는 그 함수 aig라는 걸 쓰면은 여기다 aig에다가 이 시그마 값을 대입하면 결과로 우리가 u 매트릭스하고 v 매트릭스 보통 그 람다라는 기호가 키보드에 없으니까 v라는 걸 잘 씁니다. 그 뒤집혀졌다는 표현으로. 그래서 요거를 얻어내서 계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값이 과연 어떤 값을 가져오는지 계산을 한번 직접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2x2 같은 경우로는 우리가 그 손으로도 계산은 가능한 그런 수식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자, 고유값은 정의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어떤 행렬에다가 벡터를 곱했을 때 숫자 람다와 벡터를 곱한 것과 일치할 때 그때 벡터와 그때 람다를 고유값과 고유 벡터라고 한다 그랬죠. 이거는 고유값과 또는 고유 벡터의 정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식을 그냥 풀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 이거를 사실 이쪽으로 왼쪽으로 이항해 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냐면 시그마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 수식인데 지금 시그마 곱하기 v 빼기 람다 곱하기 v는 0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v를 그 오른쪽으로 빼내면 시그마
빼기 람다. 람다는 그 숫자니까 숫자를 매트릭스에 못 빼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곱해서 람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V는 0. 한 다음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 수식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뻔한 A 곱하기 B가 0이려면 A가 0이거나 B가 0이어야 되죠. 그죠? 근데 B는 0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요 벡터는 0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0이다 라고 놓고 푸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수식을 풀면 요거를 그 행렬에다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람다를 넣고서 계산을 이 행렬식을 풀면 행렬식 푸는 것도 또 우리가 아주 간단하죠. 여기 2x2니까 AD-BC를 풀면 되잖아요. 즉 얘가 행렬 A, B, C, D의 행렬식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D 마이너스 B 곱하기 C를 풀면 되는데 바로 그 식을 푼 거예요. 그래서 6.25 마이너스 람다 곱하기 3.5 마이너스 람다 빼기 4.25의 제곱. 이것을 쭉 풀어서 쓰면 람다의 제곱 더하기 A 람다 제곱 B 람다 플러스 C 람다의 2차 방정식이 되잖아요. 그죠? 다 개수가 나오고 그래서 람다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아마 근해 공식을 써야 될 거예요. 간단하게. 이거는 완전 그런 제곱 형태가 나오지가 않을 테니까. 그래서 풀면 람다 값 두 개를 구할 수가 있어요. 람다 1과 람다 2. 그게 9.349, 0.41이라는 값이 얻어집니다. 누가 커요? 얘가 크죠, 지금. 람다 1이. 그러니까 큰 값을 람다 1이라고 부른 것 뿐인데 그 얘기 뭐예요? 누가 주성분이에요? 얘가 주성분인 거예요, 지금. 9.34라는 게. 주성분 방향의 그 고유 값인 거죠.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의 고유 벡터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것도 간단합니다. 원래의 수식에 다시 넣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유값과 고유 벡터의 정의가 뭡니까? 그 행렬 곱하기 V는 람다 곱하기 V랑 똑같다는 거니까 그때 사용할 람다 값을 이 9.34를 넣고서 대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공분산 행렬로 행렬은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행렬 시그마 곱하기 어떤 벡터인지 모르겠지만 요 벡터에다가 그 벡터에다가 이런 스케일 값 람다 1을 곱한 결과가 똑같다라고 놓고 수식을 풀면 우리가 알다시피 식이 두 개고 언노운이 두 개인 우리가 그 방정식 우리가 너무나도 이원 1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너무 간단한 또 수식이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여기서 그 굳이 풀이 방법까지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거는 6.25 곱하기 V11 더하기 4.25 곱하기 V12는 람다 1이 9.34 곱하기 V11 값이 돼야 되고요.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수식이 자꾸 나와서 그런데 똑같이 또 다른 수식이 하나가 이렇게 V11 더하기 V12 이퀄 9.34 똑같고요. V12 하면은 여러분들이 식이 두 개고 언노운이 두 개니까 V11과 V12를 또 쉽게 산술적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0.81, 0.59고요. 그 나머지도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람다 2를 넣고서 구입을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0.59와 0.81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한번 우리가 벡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즉 이 친구가 람다 1에 해당되는 벡터니까 얘를 V1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람다 2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V2라고 한번 불러봅시다. V1의 방향을 한번 계산해보면 0.81일 때 0.59, 좀 간단하게 하면 0.8, 0.6이면 즉 오른쪽 X축으로 갈 때 8만큼 갈 때 그리고 Y로는 6만큼 가야 되죠. 자, 0부터 기준으로 여기까지를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보다시피 요런 축이 그려져요. 그죠?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처음 시작하기 전에 봤던 V1 축이 바로 이 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대되는 거는 당연히 마이너스 0.6, 0.82니까 당연히 이거 수직되는 방향일 줄 알겠죠?
당연히 이쪽 방향이 V2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분산 행렬의 주성분 분석, 즉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내면 가장 큰 고유값에 해당되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양한 고유값 중에 가장 큰 고유값 방향으로의 고유 벡터가 바로 데이터가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방향을 찾아준 거구나라는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쪽 방향으로 트랜스포즈 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여기선 거기까지 해놓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V1 벡터와 V2 벡터를 컬럼으로 하는 그 벡터를 우리가 W라고 한다면 어떤 데이터든지 간에 그 데이터에다가 이 W의 트랜스포즈를 곱하면 그 방향으로 변환된, 그 투영된 데이터가 얻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W의 트랜스포즈는 V1과 V2가 그 행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X가 들어왔을 때 이 V1과 요 행의 더트 프로덕트가 취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바로 어떤 투영을 한다는 얘기는 그 방향 벡터와 더트 프로덕트를 취하면 그게 바로 투영이에요. V1과 X를 더트를 취하면요, 트랜스포즈와 이렇게 곱해버리면 얘가 V1 방향으로 투영된, 프로젝트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그 차원을 줄이는데 이 주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예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